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할까요? 신선 감독님과 위지원 고경표 배우님 모시고 얘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문을 여는 정도의 질문만 드리고 가급적 여러분께 마이크를 빨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지구이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시죠? 부산영화제의 분위기를 그동안 한껏 느끼셨을 텐데 올해 부산영화제에 오신 소감과 관객분들 만나 뵙게 된 짧은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미로를 연출한 신선이라고 합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라서 항상 오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또 만들어서 같이 동료들과 함께 올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2021년에 벗어날 탈이라는 영화로 처음 방문하고 이번에 미로로 두 번째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영화제가 되게 활발한 느낌이 좀 적었었는데, 이번에 왔을 때는 행사도 되게 다양하고 이곳저곳에서 영화제를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웅 역을 맡은 고경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귀멸의 칼날 이후로 이렇게 극장에 많은 분들이 들어차 계시는 모습을 처음 봅니다. 자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만 잠깐 문 여는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섬세한 변화들, 관찰이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큰 사건보다는 작은 흔들림들을 쫓아가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되신 계기, 어떤 것에 영감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영화화하기까지 결심하셨는지 첫 시작과 과정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영화의 내용에 앞서서 영화를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것은 2023년 겨울에 이제 영문역의 고경표 배우와 저녁을 먹다가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뭘 써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가 뭐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책을 그냥 집히는 대로 한 번씩 보는 편인데요. 거기서 노자 도덕경을 읽고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약간 은유적으로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를 썼고, 시나리오 쓰고 나서도 이제 여기 경표 배우가 제작사 대표이신데 같이 이제 시나리오도 발전시키고 좀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이 형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면 제작사 대표님께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작품을 영화화하게 되신 계기와 과정, 어떤 불꽃이 튀긴 순간 같은 게 있으셨는지. 일단 신선 감독님과의 인연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요. 우리 영화를 이제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던 와중에 좀 개인적으로 막 뿅뿅 펑펑 빵빵 하는 영화들보다는 좀 잔잔하게 흐르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보고 싶기도 했고. 근데 딱 때마침 신선 감독님이 주신 시나리오가 굉장히 저는 우리네 삶이랑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복수하면 막 첨예하게 칼날을 갈아서 누군가를 찌를 것만 같고 막 그런 것만이 복수는 아니거든요. 사실 영화에서는 그런 소재들을 많이 다루긴 하지만 좀 뭔가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성 안에서 우리 현실과 굉장히 가깝게 닿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 영화의 시작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고, 이제 영화제에 보이는 여러분과 게스트 안에 만남이니까요. 바로 여러분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중간에 계신 남성분께 한번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네, 일단은 코멘트 비슷하게 이제 감사함을 먼저 일단 말씀드리고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쭉 보면서 사실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 이야기가 쭉 펼쳐지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만난 이후로 되게 그러니까 이야기로서는 딱히 더 이렇게 나간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게 뭐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뭔가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도 되게 뒷모습 그 인물들 마지막 뒷모습이 쭉 나오면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영표 배우님 마지막에 이제 그 이렇게 노래 부르시다가 다음은 이렇게 하면서 딱 끝나는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제 그 지점에서 질문이 있는 게 약간 그 아까 코멘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순간 뭔가 약간 이야기의 진행이 딱 만난 상태로 끝난다고 느껴지는 거와 이제 마지막 이렇게 뒷모습이 연결되는 게 어느 정도 그 제목이랑도 연결되는 어딘가 막혀 있거나 약간 이렇게 벽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뭐 의도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있으시거나 그 제목과 관련해서도 혹은 뭐 제가 약간 뭐 다르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 좀 더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미로라는 어떤 제목 때문에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편집을 다 끝내고 제목을 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순서대로 영화가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탁 끊기고 다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다시 펜션으로 돌아와서 그 무리들 앞에서 약간 누가 봐도 혐오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를 거기서 막 취기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완전히 미로에 갇혀있는 영문의 모습이 아닐까. 그게 영화의 마지막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게 나중에 제목을 붙이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나리오에서 초고의 제목은 뭐였는지도 궁금하고 그 인물들의 이름도 힘이 영문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 그 부분도 좀 추가로 설명 주시면. 네, 원래 제목은 이힘이였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자 도덕경 14장에 나오는 어떤 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처음에 그 구절을 봤을 때 이런 걸 의인화해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 제목을 지었었고, 영문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영문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상기는 상기에 그 영문의 안 좋은 기억을 상기시킨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지었던 것 같고, 희미는 제 말 그대로 이희미가 원래 제목이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여기 이 줄의 중간에 계신 여성분께 한번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계시면 손 계속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마이크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희미라는 캐릭터로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 희미가 아버지의 사망을 무연고자 처리함으로써 시작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희미라는 인물이 이제 아버지가 왜 집을 나갔는지도 모른 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버지는 또 뭐 바람을 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속세를 약간 떠나고 싶은 마음에서 그 아버지 집을 보면 또 노자 도덕경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미는 항상 그 아버지를 찾아다녔고, 그러니까 영문이나 상기 이전에 어떤 미로를 항상 걷고 있던, 미로 속을 헤매고 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희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배우분들께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가 계속 지금 말 나오는 것처럼 매우 섬세한 흔들림들이 전달되어야 되는 영화였는데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이 어떤 식으로 디렉션을 주셨을지 되게 명확하게 이 인물은 이런 감정이야 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연기 지도를 하셨고 어떻게 캐릭터를 해석을 하려고 하셨는지 두 분께 각각
맡았던 인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짧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이제 앞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덕경 14장에 이힘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뜻이 뭐냐면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 잡고 싶어도 잡히지 않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힘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받았을 때 어떻게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굉장히 말 그대로 희미하고 모호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뭔가 그런 희미대로 그 자기로서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사실 현장에서도 디렉팅을 그렇게 하시는 편은 사실 아니세요. 그래서 뭔가 미팅 때도 느꼈고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저한테 그렇게 뭔가 디렉팅을 따로 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오히려 제가 저를 믿고 연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역할에 몰입해서 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함께 작업을 해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디렉팅보다는 그 전에 사전 협의된 채로 현장을 들어가서 저희가 현장에서는 뭐 별다른 이견 없이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설명도 조금 짧게 해주신다면 영문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영문은 일단 멋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찌질하고 고작 한다는 복수가 불량배 같은 친구들 부모님 펜션에 가고 토도 화장실에 가서 하면 될 걸 굳이 나와서 바닥에다 뿌려대고 자기가 또 토한 거 밟기 싫다고 넘어가고 또 자기 입은 깨끗하고 양치하는 뭔가 굉장히 찌질하다고 느꼈고요. 저는 그리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전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다 하나쯤은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현실성 있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약간 좀 찌질한 남자이지 않나. 네. 네. 보통의 선량한 사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찌질함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중간에 계신 여성분께 한번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기 이쪽 줄에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졸리신 건 아니죠?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무겁고 습한 느낌이 좀 있네요. 기분 탓이겠죠?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정말 흥미롭게 봤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뭐 흑백이나 장면 구성이나 편집하신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독님이나 배우님들이 결과를 보고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의미 있게 생각하는 장면들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크레딧 보셨어요? 편집에 제가 조금 입김을 많이 불어넣었어요. 월권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그 마지막에 저희가 메인 크레딧 처음에 감독님 저희 배우 이름 딱 들어가고 다시 영화가 쿠키 영상처럼 다시 나오잖아요. 그때 어떤 그동안 흑백으로 보여줬던 과거의 란주의 모습이 처음으로 색감이 입혀진 채로 나왔다가 점점 색이 빠지면서 영문이 다시 흑백으로 표현되는 그 장면은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요구를 드렸던 부분인데 과거에 아직도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참 그게 애착이 많이 가는 장면이기도 하고 제가 또 다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전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뭔가 저는 거의 마지막쯤에 영문이랑 희미가 마주보고 그 바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제일 뭔가 너무 마음이 슬픈 장면이라서 뭐랄까 서로 되게 의지할 곳 없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짓고 싶어 하는데 쉽게 해결되진 않고 근데 어떻게든 약간 발버둥 치려고 하는 뭔가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볼 때마다 되게 뭔가 마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영화에서 나온 그 캐릭터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대체적으로 다 약간 우울하고 슬픈 감정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감정들은 보시는 관객분들도 다 한 번쯤은 느껴본 적이 있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좀 흔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 공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 장면이 제일 공감이 돼서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이건 저도 뭐 경표 배우랑 생각이 똑같은 것 같고요. 저도 그 결국에 란주라는 아내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그 마지막으로 남편의 웃음을 보고 죽겠다라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마지막 장면이 사실 그 장면을 위해서 영화가 달려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영화가 사건을 해결하거나 뭔가 제시하려는 영화가 아니라서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쓰이는 장면들이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이쪽 끝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끝에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먼저 한번.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미지원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배우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17년도에 그 부산영화제에서 시네마 투게더라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같이 팀을 했었어요. 지금 또 관객으로 이렇게 배우와 관객으로 만나는 게 감회가 참 새로운데 영화 아무튼 잘 봤고요. 질문은 연기를 하다 보면은 캐릭터 자체가 감정을 절제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연기를 하는데 그런 감정 절제를 하는데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나 이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마음을 울리는 대사나 씬이 있었다면은 어떤 건지. 글쎄요, 감정 절제 저도 항상 공부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냥 너무 그 카메라에 담겨져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최대한 과하지 않게 감정을 전달하자라는 게 있고요. 사실 뭐 연기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슬프다고 해서 보는 분들도 슬프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제일 유의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뭐였죠? 제가 촬영했을 때 그 희미가 그 아빠가 생활했던 그 고시원에서 유품 정리를 하다가 그 노자의 도덕경 책을 펼치잖아요. 그때 그 사진이 제 어릴 적 사진이 꽂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는 편집이 됐지만 사실 그 전에 아빠가 일하는 빵집에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몰래 저 사진을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시원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 씬을 촬영하기로 했었는데 저는 그 사진을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여가지고 촬영 끝나면 달라고 해야겠다, 소품으로 가져가야겠다 하고 되게 그냥 단순히 즐겁게 그 촬영 현장에 있었는데 그 고시원에서 그 책에 그 사진이 꽂혀 있을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한 거죠. 너무 그냥 신나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딱 촬영 시작하고 그 책장을 그냥 진짜 펼쳤는데 제 사진이 딱 나왔는데 그때 순간 약간 희미가 됐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때 뭔가 생각하면 슬픈데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아빠 생각도 많이 나면서 그 장면이 제일 촬영하면서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기 말 나온 김에 여기 유지원 배우 아버님 여기 와 계세요. 너무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아까 그 부산에서의 다른 시네마투게더 2년도 말씀 주셨고, 영화가 단순히 그냥 대상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미치는 그런 행위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면서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이쪽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아, 네. 여기 앞에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영화 내내 좀 계단 장면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이 오르는 장면도 많고 내려가는 장면도 많고 거기에 멈춰서 있는 장면도 많은데 인물들이 그렇게 이제 오르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좀 약간 그 영화 제목이 미로다 보니까 같이 오르내리지만 뭔가 메비우스 띠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계단 장면을 연출하실 때 의도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단을 뭐 이렇게 의도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진짜 막상 촬영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가 많았고, 네, 딱히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처음부터 의도하고 뭐 계단이란 설정을 막 넣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완전히 설계해서 재현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반영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순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뒤에서 한번 받아볼게요. 저 제일 뒤에 계신, 이 줄에 제일 뒤에 계신 분께, 네,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 위지원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힘이라는 캐릭터를 영화에서 조금 초점을 두고 본 것 같은데, 힘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에 영문의 어떤 그 오퍼를 딱 받게 된 게 이 작업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라고 또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사건에 희미가 함께 하게 되면서 희미에게 조금 신적인 변화라든지 캐릭터상의 어떤 성장이나 또한 영향이 있었는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연기하실 때 느끼셨던 바나 혹시 의도된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영문이 처음에 탐정사무소에 찾아왔을 때 다른 케이스들이랑 다르게 불륜도 아니고 뭐 사기쳐서 뭐 누군가를 막 쫓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단순히 사람을 찾으러 왔다는 거가 희미의 관심을 끌었고요. 뭔가 희미가 그 여기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 아버지를 찾으려고 탐정 일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영화에서는 편집됐지만 아버지도 찾았고 사실 그 일을 더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그 탐정 일도 그만두겠다고 했었는데 때마침 이제 영문이 보게 되고 뭔가 나랑 비슷한 것 같다. 저 사람도 뭔가 누군가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점에서 나와 되게 비슷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에 이끌려서 영문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고요. 영화 끝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희미가 영문을 통해서 뭔가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는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뭔가 그 갑갑함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저는 끝끝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영문도 상기도 희미도 누구 하나 그런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 아픔 속에서 누구도 해결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과정을 희미랑 같이 했다고 보고요. 끝이 그렇게 돼도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질문을
하나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꼭 질문하고 싶으신 분, 네, 제일 앞에 계신 분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귀멸의 칼라 이후로 가장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뭐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서 그냥 간단하게 좀 재밌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고경표 배우님이 지금 제작사 대표로 참여를 하셨으니까 이게 언제 영화가 개봉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관객이 들어왔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제작사 대표님이시니까 이게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영화입니다. 찾아오신 팬들이 많던데 아주 셀카 타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하게 요청드립니다. 예, 밑에 있게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제가 제작사를 차려서 이제 저희 필름원하는 제작사의 첫 장편 영화가 됐고요. 제작사를 하면서 많은 고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돈을 끌어와야 된다는 게 투자를 받아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임금을 지불하면서 영화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돈을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또 그거를 다시 리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또 배급사 미팅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배급사가 정해지면 또 극장 극장 문을 또 열어야 되고요. 또 찾아주신 분들이 BP를 넘겨야 제 돈도 수복이 되는 거고요. 영화는 정말 굉장히 복잡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뵐 수 있도록 좀 제가 열심히 또 뛰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 또 봐주세요 하는 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또 보겠습니다. 또 올 거예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또 많이 안 해주시면 대답 안 해주세요. 예, 또 안 보셔도 됩니다. 대신 안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께 함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보신다면 또 왜 보는지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 포토타임이요? 하죠 뭐.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내일 새벽에 서울에서 또 촬영이 있어서 또 바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게 애초에 죄송해요. 제가 내일 새벽 촬영 때문에 바로 올라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진행자분들께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제 기분 내킨다고 또 다시 한다고 했다가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지금 많이 찍으시고요. 몇 분 안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영화와 관객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제에서 만난 인연도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영화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영화제의 첫 번째 관객분들, 영화제에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일종의 의무가 생깁니다. 이 영화에 대한 첫 번째 파도가 돼주셔야 되고 주변의 영화에 대한 어떤 느낌들, 본인들이 받았던 것들을 널리 정성껏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짧은 인사 말씀과 당부의 말씀, 이 영화가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일반 관객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될 거고 그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부분은 마지막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늦은 시간까지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영화 만드는 일 하지만 영화 보는 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그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기 필름원은 또 고경표 대표가 하는 영화들이 또 있을 거고요. 많이 찾아주시고 일단 미로는 저도 볼 때마다 다른 기분이 들거든요. 혹시나 이제 오늘 보시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개봉할 때 또 보시면 사실 또 다른 기분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극장 개봉하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덥고 습한 날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학 시절에 만났었던 그 시네마 투게더 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더 반갑고 그리고 제가 되게 감정 절제를 잘하는 편인데 아까 감정 절제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미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기 때문에 보시고 나서 왓챠피디아에 리뷰 한번 올려주세요.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쉽네요. 그래도 저는 굉장히 소정의 성과를 이룬 게 저희 그 비전 섹션 중에서 관객 수를 제일 많이 채운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희 박수를 받을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감사드리고요. 또 극장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 또 좋은 영화, 다양한 영화, 작지만 큰 울림이 있는 영화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제작사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것처럼 지금 마지막 회차에 들어와서 여러분께 앉아있는 객석을 꽉 메우고 있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 영화제 거의 막바지기도 하고 마지막 회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작할 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화를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영화제 땐 종종 영화를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이 미로라는 영화가 완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이 마음들을 나중에 개봉하게 되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셀카로 사진 찍는 거는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그냥 별도 촬영 진행이 어려워서 여기 다 같이 단체 사진 찍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게스트분께서 안전하게 퇴장하실 수 있도록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면